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강의를 하고 있는 홍승환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고. 오늘 그 공시법 그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게 기초 입문 과정에 과연 뭘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 10년간 우리 기출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뭔가면 그 목차를 좀 보셔야 돼요. 뭔가면 이 법학 과목은 목차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를 잡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뼈대를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우선 목차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크게 이제 그 목차 부분, 그다음 이제 용어 정의, 또 하나 이제 과거에 나왔던 10년간 기출 문제 어디가 나왔는지 그 위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일단 보시면 오늘 우리 수업 과목 명칭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정식 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이제 공시법 이렇게. 과연 보시면 현재 실제 우리나라에서 공시법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이제 공시법 이건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명칭일 뿐입니다. 명칭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처음 보는 단어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말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부동산은 이제 뭐 토지와 건물 이렇게. 그다음 이제 공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공시라는 말. 보시면 이렇게요. 자,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 그럼 이제 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이 파트에는 법률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정식 명칭 이제 이렇게 적어요. 측량, 그다음 이제 수로조사, 그다음에 및, 그럼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 그냥 지적법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이 편은 부동산 등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개 묶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공시법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또 하나 보시면 현재 지금 정식 명칭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서 현재 이제 측량, 수로조사. 요거는 현재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범위는 지적법만입니다. 지적법.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범위고. 그럼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그래서 묶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공시법이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하죠. 지적법 문제는 시험에 12개 나옵니다. 이렇게. 12문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이 이제 12문제. 이렇게. 그럼 24개 나오죠? 24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법이 이제 16문제. 그래서 공시법, 세법 묶어서 이제 한 과목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공시법, 세법 묶어서 이제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꽈락이 있잖아요. 꽈락은 이제 40점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요 공시법, 세법 묶어서 이제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이제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묶어서 이제 배우시고 현재 법률이 두 개예요. 한 개는 이제 지적법, 한 개는 등기법. 근데 보시면 요 두 개가 약간 뭐랄까요? 체계가 좀 틀립니다. 체계가 달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판다. 매매 계약. 그럼 이렇게 하겠죠. 이제 갑이 을한테 토지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겠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을의 문제예요. 을. 우리가 이제 매수인 그러죠. 보시면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것대로 믿으면 대여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라고 하죠. 그럼 갑은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조금 부풀린다? 여기는 많이 부풀리겠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요 매수인 을은 매도인이 말해주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토지에 관한 사항을.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을 보세요. 제일 먼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첫 번째가 이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알아봐야 되겠죠. 또는 이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 또는 이 토지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으면 문제죠.
을이 갑한테 매매대금 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조금 이제 곤란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또. 자, 을. 보세요, 을. 을이 지금 갑으로부터 토지 산다. 그럼 이제 이 토지에 지목이 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목? 확인해야죠? 중요합니다. 보세요. 뭔가면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짓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면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이제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지목이 뭔지 확인해야지. 또는 이 토지의 면적. 면적도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얼마냐. 우리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매매대금. 면적 곱하기 평당 가격.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면적도 이제 중요한 사항. 자, 또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병의 토지예요. 그러면 과연 경계가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또 이제 경계가 어디냐. 이렇게. 이런 사항이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이걸 묶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묶어서 권리관계라 부를 거예요. 권리관계. 또 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 면적은 얼마인지, 경계는 어딘지 이런 사항도 이제 중요하죠. 묶어서 이제 토지의 표시라 부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크게 보세요. 매수인은 토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 표시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때 이제 권리관계, 요게 궁금하다면 그때 을은 이제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그때 보는 게 등기부가 되겠죠. 등기부가 이제 여기에요.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거 이렇게. 또 이제 토지 표시 궁금하더라. 표시 궁금하면 그때는 뭘 봐야 한다? 그때는 여기 지적법. 여기에 나오는 이제 토지 대장 또는 지적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적법입니다.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현재 공시법에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법, 두 번째가 등기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든 또는 토지의 표시든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이걸 해야 돼. 부동산 공시법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 이제 특징. 지적법.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 둘 다 단순한 공법입니다. 공법. 자, 공법이긴 한데 조금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지적법은 간단한 공법이에요. 그냥. 여기 보시고 간단한 공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필요한 부분에 암기가 좀 따라와야 돼요. 암기가. 어떤 원리, 용어들, 또는 체계, 여기 이제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 등기는 또 조금 달라요. 등기도법부터 보세요. 등기도 공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이긴 한데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잔금을 주면 이렇게 합니다. 갑이 을에게 이제 이렇게 하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계약 체결해서 대금집을 다 했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을 이제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직 아니에요. 여기 가면 여기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민법 내용이에요. 민법 186조 이렇게 되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법률 조문입니다. 다시요. 법률 행위란 말이 매매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만으로는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다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매매 계약 플러스 이제 뭐까지 해야 한다? 등기까지.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등기소 이제 절차를 쭉 거쳐서 그 후에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을은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 등기는 뭐죠? 등기는 여기 신청, 여기서 등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등기 앞에는 반드시 매매가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가. 법률행위가 나오고 그 이어서 똑같은 이제 등기가 들어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등기는 개인과 국가 기관이니까 공법입니다. 공법인데 여기는 민법적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등기는 공법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사법, 사법 성격이 좀 강해요. 사법은 아니에요. 공법적 요소가 강한 사법입니다. 근데 무슨 요거는 사법이기 때문에 어떤 암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등기법 수업할 때는 제가 맨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물어봐요. 이유를. 왜냐? 이유를 알면 외울 내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현재 공시법에는 법률이 두 개가 있다. 지적과 등기. 근데 이 지적은 간단한 공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 암기가 선행을 해야 돼요. 암기가. 그럼 이제 등기법도 공법이긴 하지만 사법적 성격이 강한 사법입니다. 사법적 성격이 강한 공법입니다. 여기는 되도록이면 이해 위주로 해야 돼요. 이해 위주로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야 외울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특징이 이거예요. 현재 공시법에는 법률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금 방향을 좀 틀게 하세요. 지적법은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좀 사용하시고 그럼 이제 등기법은 되도록 이해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간단한 이제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현재 이제 보시면 지적법 파트 여기를 이제 수업을 우선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적법은 좀 먼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적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이 등기는 보시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했죠. 그럼 무슨 소리가 하면 이 등기는 언제나 매매가 나와요. 법률행위가. 민법적 요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지적법 파트를 먼저 공부하세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을 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등기는 민법이라는 부분을 약간 알고 있어야 훨씬 더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계십시오. 자, 보셨고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공시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들어보셨고요. 이제 그 지적법 파트 먼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앞부분에 나오는 건 이제 지적법 이제 목차를 좀 봐야 되겠죠. 잠시 이제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 이제 그 지적법 제1편 측량, 수로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앞으로 이제 지적법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1장은 이제 총칙. 자, 보시면 현재 이제 정신명칭입니다. 자, 측량, 수로조사 및 그다음은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줄여서 이제 지적법. 보시면 이 파트는 흔히 법률이 원래 3개 있었어요. 3개가. 보세요. 처음에 이제 측량법, 두 번째가 이제 수로조사법, 그 다음에 지적법. 법률이 3개가 이제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게 이제 2009년도 이후에 자 측량, 수로사, 지적 요 3개 어차피 토지를 측량하자 똑같은 원리를 추구합니다. 이거를 한 개 법으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묶어놓은 거 그게 이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측량, 수로사 및 지적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내년 6월달 이후에는 법률이 명칭이 바뀔 거예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아직 쓰지 마시고 어차피 그냥 법률 내용은 안 바뀌고요. 단순히 용어 정의만 바뀝니다. 이렇게 용어만. 그래서 일단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자 측량, 수로사 요 파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지적법 요 파트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지적법 목차 한번 쭉 적어볼게요. 자, 1장. 자, 기억하세요. 언제나 법학책은 1장은 총칙입니다. 총칙. 총칙 이렇게. 그래서 그 법의 역사,
역사가 이제 쭉 써 있습니다. 이제 뭐 법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는 그 법에 나오는 기본 용어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쭉 보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총칙 파트는 흔히 시험 보러 하시면 문제는 그거 나올 거예요. 용어 정의라는 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유는 뭔가면 요 지적법, 요 법을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쓰는 법이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흔히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적법은 이제 용어 정의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렇고 그럼 2장. 2장 제목. 2장 제목은 흔히 토지의 등록이라 표현합니다. 토지의 등록. 토지를 이제 등록하자. 또 하나 이제 자 보시면 토지의 등록입니다. 문제죠. 과연 토지에 뭘 등록한다. 토지에 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토지의 표시라 볼 겁니다. 토지의 표시를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토지의 표시. 흔히 시험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지번에 관한 거. 그다음 이제 지목. 그다음 경계. 면적.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지번, 그다음 이제 지목, 그다음 경계, 면적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죠. 3장. 3장은 자, 2장의 타이틀은 토지의 등록이죠. 3장. 3장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요. 지적 공부라 불러요. 지적 공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처음 보는 단어는 꼭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이제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다. 이게 지적 공부.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렇게. 보시고 이 지적 공부 이 파트는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거 우리 그거 알고 있죠. 뭐 토지대장, 뭐 지적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출제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적 공부는 이제 각종 장부의 이제 등록 사항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등록 사항들. 뭐 세부 사항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다시 보시면 자, 정리. 자 이제 2장의 타이틀은 우리가 토지의 등록 그랬어요. 3장은 지적 공부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 두 개를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했다. 그럼 그 후에 보세요. 제 토지를 이제 뭐 지목을 면적이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가 있죠. 그게 이제 4장에 토지 이동 그래요. 토지 이동. 요 토지동은 보세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다. 그러면 자, 또 하나 이제 표시가 딱 바뀌면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이제 불일치하겠죠. 그때는 지적 공부 내용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바꿔달라. 그걸 지적 정리라 표현합니다. 지적 정리.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여기 보시면 이 파트가 이렇게요. 여기 이제 흔히 시험을 하시면 뭐 토지 이동 사유들. 뭐 잠시 후에 나올 사항인데 우리 흔히 토지 이동 사유 그러죠? 이렇게 해요. 이 파트는 흔히 대표가 이제 6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건 이제 지목 변경. 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게 대표예요. 뭐 또 하나 축척 변경.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지용 사유. 이 파트가 보통 시험에 한 3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지적 정리 파트.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지적 정리. 말 그대로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 파트는 이제 과거로 치면은 보통 뭐 한 해 하나 정도 나오던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현재 한 18회, 19회 이후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정리 파트 여기는 한 해 시험에 보통 한 3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25회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2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지적법 파트는 여기 4장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여기가 가장 이제 뭐랄까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좀 많아요. 좀 신경 쓸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 이렇게. 또 이제 자 토지동. 이 토지동은 제가 얘기했죠. 간단하게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면적이 어떻게 증감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5장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적 측량이 들어옵니다. 지적 측량. 토지를 이제 측량하자. 이렇게 지적 측량 돼 있고 이 파트는 이렇게 합니다. 자, 현재 우리 시험은요. 지적 측량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 어제 우리 시험은 지금 공인 중개사 뽑는 시험이죠.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 관련되는 뭐 테크닉한 부분, 기술적인 사항들은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시험 나오는 게 뭐 지적 측량 대상, 또 이제 뭐 지적 측량 절차 이런 게 이제 흔히 이제 시험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자 지적 측량을 딱 했어요. 제 토지를 지적 측량을 하고 나니까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 한번 싸워봐야죠. 그게 이제 지적 측량 이제 적부심사 이렇게 해서요. 자, 처음 보는 단어는 잘라야 된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이제 말 그대로 자 보세요.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를 심사해 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이렇게 절차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측량 파트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용을 줄이세요.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어차피 지적법도 이제 공법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벌칙이 있습니다. 6장에 이제 벌칙 이렇게. 자 벌칙인데 이제 요 파트가 이제 20회까지는 시험에 매년 나왔었어요. 20회까지는 자, 이유가 있어요. 20회까지는 법률이 지적법이었어요. 지적법. 그때 이제 법이 약간 제가 3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적법이었기 때문에 벌칙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측량, 수로사 및 지적. 그래서 요 3개 법에 대해서 3개에 대한 벌칙이 한 개로 묶어놨습니다. 이게 벌칙 파트인데 벌칙 파트는 뭐 출제 비중은 좀 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고 자 다시 보세요. 자, 목차 쭉 보시면 총칙. 여기 이제 용어 정의. 두 번째 이제 토지의 등록. 여기는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게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적에서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2장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적법의 이제 기본 사항 이렇게. 그럼 3장 지적 공부는 이제 등록사항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4장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여기가 가장 이제 어려워요. 지적에서는 뭐 어렵다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양이 많다 그 뜻이에요. 그냥 실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각종 이제 그 토지동 사유들 또 이제 지적 정리의 절차 이것도 이제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지적 측량 이는 내용을 줄여서 지적 측량 대상과 절차 가장 이제 빈번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까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목차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 제가 이제 첫날 이렇게 목차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법학 과목들은 목차가 중요해요. 뭔가 하면 목차에 나온 용어들이 우리가 주로 쓸 용어들입니다. 적어도 이제 목차의 흐름을 쭉 잡으세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이제 1페이지. 자, 보십시오. 자, 1편. 정신명칭이 이제 측량, 수로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되어 있고요. 1장은 총칙입니다. 그리고 그 1절에 지적제도에 개관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주로 그거 나와요. 지적법의 역사 쭉 나오고요. 지적법 1조의 내용. 그래서 그 18회 때 나왔던 시험은 그거 나왔었어요. 지적법 1조의 내용 물어보는 거. 그래서 나왔었고, 그 다음 이제 2절에 이제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 정의는 보시면 16, 17, 18, 20. 그러면 최근 10년간 시험에 4번 나왔어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용어 정의가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지적 소관청 돼 있죠. 말 그대로요.
지적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지적소관청. 옆에 보시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거. 자, 시장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해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입니다. 포함하고 그다음 이제 지자체법 3조 서방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체크하세요. 비자치구가 있는 시는 시장은 제외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현재 서울이 있죠. 특별시, 또 이제 광역시 있죠. 우리 흔히 이렇게 기억하세요.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이제 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흔히 자치구 그래요. 자치구. 자, 근데 이제 안양, 수원, 그리고 안산 이런 데. 보세요. 자, 안양이나 수원이나 안산. 이 안에도 구가 있습니다. 또 그 구는 보세요. 근데 안양, 수원, 안산. 광역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일단 구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비자치구 그래요. 그러면 안산이나 수원이나 안양. 여기서도 그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죠. 그때는 그 시장은 제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또 이제 요렇게 된 경우 그때는 시의 시장은 제외합니다. 그럼 또 이제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청장을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 여기가 이제 아까 나왔어요. 안산시, 안양시, 수원시 이런 데 이제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쉽게 묶어서 자, 시 안에 구가 있으면 무조건 소관청은 누구다? 이제 구청장 그래야죠. 이렇게. 그래서 시 안에 구가 있으면 소관청은 누구다? 언제나 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수원시장, 안양시장, 안산시장 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요 시장은 누군가 하면 거기에요. 평택시, 오산시, 의정부시. 요런 시에는 구가 있다 없다? 구가 없죠. 그때가 시장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 명칭을 잡아야 돼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 주로 이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거.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 시장은 포함 제외. 그 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적 공부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 그대로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제 그다음 보시면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묶어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다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네 개. 요 네 개를 묶어서 앞으로 대장 그럴 거예요. 대장. 대장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개.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지적도, 임야도 묶으세요. 묶어서 도면. 도면 종류는 두 가지. 지적도와 임야도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그 옆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장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다음 이제 등 지적 진양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가로 속 체크하세요. 가로 속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 요게 전산 지적 공부 이렇게 전산 지적 공부. 제일 먼저 지적 공부 종류 8가지 이제 쭉 확인하세요. 자, 다시 확인. 자, 대장 종류는 뭐가 있다?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다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 도면 종류는 2가지. 지적도와 임야도. 그다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는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다. 또 하나 이제 전산 지적 공부 이렇게 종류를 이제 쭉 체크하세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토지의 표시 3번. 주로 쓰는 단어예요. 자,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포인트예요. 등록한 것 이렇게.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자, 토지 표시 뭐가 있다?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거 이제 토지 표시. 또 하나 등록한 것. 이렇게.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자, 토지인데 이 토지가 지목이 전이에요. 전. 근데 요거를 현재 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대로 쓰고 있다. 이 토지는 지목이 뭐다? 지목이? 요거는 아직은 전 그래야지.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것도 이제 용어전입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이제 필지. 자, 필지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필지는 간단하게 토지의 등록 단위다. 토지를 세는 단위. 그거 이제 필지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지번. 자,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그래서 뭐 지번도 별도로 외우실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 이렇게. 그다음 이제 3번에 지번부여 지역. 이건 중요합니다. 자, 말 그대로요. 지번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이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죠. 그다음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동리. 그럼 또 하나 이제 자, 지금 이제 지번부여 지역 나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죠. 이렇게. 여기 이제 동과 리가 있습니다. 자, 동리. 또 하나 보세요. 동리인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잘라서. 이 동리가 여기가 자, 구로동 그럴 수 있고요. 구로동. 그럼 이제 뭐 구로 1동, 2동, 이제 3동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던 지번부여지죠. 요거는 구로동이다. 아니면 1동, 2동, 3동이다. 뭐다? 여기가 이제 구로동 그래야죠. 뭔가 하면 이 말이에요. 구로동 전체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동부터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지번이 쭉 나갑니다. 이렇게 1000번지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해요. 뭐 1번지부터 뭐 300번지까지는 1동, 600번지까지는 2동, 나머지는 3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요. 구로동을 앞으로가 법정동 그럴 거예요. 말 그대로 법률이 정하는 동이다. 그 다음 이제 1동, 2동, 3동 여기를 이제 행정동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예요. 행정적 편리한 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 지번부여 지역 그러면 자, 지번부여 지역은 뭘 가리킨다? 법정동 이렇게. 뭐 구로동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의 뭐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4번에 이제 지목. 자, 지목도 중요하죠. 자, 지목.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체크하세요. 주된 용도. 그다음 이제 토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그 지목 종류 현재 28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28가지 있고 현재 이제 그걸 정하는 기준. 그 기준이 뭐다? 그 이제 주된 용도에 따른다는 말. 이렇게. 또 아까 한번 했죠. 지적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대로 쓰고 있다. 지목이 뭐다? 요거 전 그랬잖아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목 그렇고 그다음 이제 경계점이 나오고 경계가 나옵니다. 자, 두 개 묶으세요. 두 개가 헷갈려요. 자, 보세요. 우선 거기 이제 보시면 현재 경계돼 있죠. 경계라는 말 보세요.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그래서 포인트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직선이란 말.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그럼 이제 자 그림 보세요. 이런 거 어때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이제 을의 토지다. 딱 가보니까 경계가 곡선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곡선으로. 그럼 문제가요. 도면을 그릴 때 곡선과 똑같은 모양으로 경계를 그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이렇게 하지. 여기서 이제 양 끝점을 딱 잡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볼록하게 나온데 오목하게 들어간데 여기를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다시요. 필지별로 경계 점간을 그 다음 직선으로 연결해요. 직선 이렇게. 연결해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앞으로 기하세요. 앞으로 기하 이제 지적법 시간에 경계 그러면 경계는 하얀 선, 노란 선 뭐다? 언제나 노란 선 그래야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경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또 하나 이제 다시요. 필지별로 경계 점간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게 여기 점 4개. 요게 우리가 경계 점입니다. 보셨고 그럼 이제 그 위에 한번 가보세요. 5번에 이제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이렇게 있어요. 굴곡점. 그러면 자, 굴곡점 들어봤을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이렇게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볼록 나게 나오는데 오모가 들었는데 이걸 굴곡점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경계점 나오면 굴곡점이다. 그 다음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지적도나 이면도에 올라가는 점. 이 점이죠. 이렇게. 또 이제 경계점 좌표에 올라가는 점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딱 자르고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동하거나 요거 요 점. 그 다음 이제 경계점 좌표 등표 올라가는 점을 가리킨다. 점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5번, 6번 경계점, 경계 두 개는 묶어놓으세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려요. 그 다음 이제 7번의 면적. 자,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독하는 그 다음 이제 필지의 수평 면적의 넓이를 말한다. 수평 면적의 넓이. 실제 면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자,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제 토지가 이렇게 경사진 토지다. 이렇게 경사진 토지. 그럼 요거를 측량을 하면 경사진 면적 이게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 언제나 여기서 요 토지에 이렇게 수평 면상 넓이 요만큼을 이제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면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지의 표시 용어를 한번 쭉 확인하세요. 자주 이제 쓰이는 용어고 지적법에서 가장 기본 용어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4번에 이제 토지 이동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동. 이동이라는 말, 이동 많이 들어봤죠? 무슨 말이에요? 옮겼다 이 말이지. 그러면 토지 이동 그러면 내 토지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만큼 도망갔더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 그러면 다시 보시면 그 한자 적어놨어요. 이 자가 보시면 옮길 이 자가 아니에요. 옮길 자가 아니고 거기 다를 이 자예요. 그럼 토지가 다르게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토지동 보세요.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그것도 이제 중요한 표현.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토지동사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6가지. 거기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 자, 주의하세요. 신규 등록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한다. 말 그대로지. 그러면 신규 등록이란 자, 이런 거 어때요? 이번에 제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이 토지는 지적 공부가 있다 없다? 없죠. 지적 공부를 처음 만드는 거 뭐다? 그게 이제 신규 등록 이렇게 되세요.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이게 이제 신규 등록 이렇게. 그래서 뭐 외우시거나 그럴 용어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등록 전환. 자, 그게 중요해요. 등록 전환이라 하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자, 다 보세요. 자, 이제 등록 전환 나왔습니다. 등록 전환. 자, 말 그대로예요. 등록을 전환시키는 거. 여기 이겠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올라간 토지를 그럼 이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하세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그다음 토지대장 및 지적도 이렇게. 여기 일반적으로 전환시키면 이제 축척이 좋아져서 도면 형태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등록 전환. 자, 보세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그럼 토지대장 및 지적도 이렇게. 자, 이유가 있어요. 현재 가운데 여기 책에는 보시면 자료에는 및 돼 있죠. 가운데 또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또는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임야대장 올라온 토지는 반드시 임야도를 그려요. 반드시. 또 그리고 토지가 토대장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지역도를 그립니다. 뭔가 하면 여기 언제나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대대장 및 지역도 이렇게. 그것도 이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번에 이제 분할. 분할은 뭘까요? 토지 쪼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자, 그 다음 합병. 합병은 뭐다? 합치는 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뭐 분할 합병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포인트는 뒷부분이에요.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이거 어때요? 지적공부에 전으로 등록된 토지를 현재 대로 쓰고 있다. 요거는 지목 변경이다 아니다. 변경이 아니겠죠? 이렇게 해야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포인트가 뒷부분이에요.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그것도 이제 주로 쓰는 표현. 그 다음 이제 6번에 자, 축척 변경. 얘도 이제 단골 지문입니다. 축척 변경이라 하면 자,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도. 두 번째, 경계점의 정밀도를 비교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 첫 번째, 지적도. 두 번째, 작은 축척을 큰 축척. 그럼 봐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옮겨 그리면 정밀도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훨씬 좋아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축척 변경 파트인데 그럼 이제 구분해야죠. 작은 축척, 큰 축척. 자, 축척이 이제 1200분의 1이 있고 이제 500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은 자, 보세요.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옮기는 거 1번. 아니면 500분의 1을 1600분의 1로 옮기는 거 2번. 자, 축척 변경은 몇 번? 그치, 몇 번? 1번 그래야지. 이게 작은 축척, 큰 축척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1600분의 1. 이거 무슨 뜻이에요? 1600분의 1은 엄밀히만 익혀야 돼요. 지도의 1cm는 실제로 1200cm입니다. 그러니까 12m란 뜻이에요. 뭔가 하면 여기는 12m. 이 12m를 1cm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500분의 1은 지도의 1cm는 500cm. 그래서 5m란 뜻이에요. 1cm는 5m. 그럼 정밀도는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훨씬 좋은 거지.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옮겨 그리면 정밀도는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가끔 쉬는 시간에 질문하러 오세요. 이상한데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죠? 500보다 1200이 더 크대요. 1200이 크죠? 맞죠? 근데 이거는 분수잖아요. 1200분의 1, 500분의 1. 어디가 더 커요? 이게 훨씬 큰 거지.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옮겨입니다. 이게 이제 축척 변경.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본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예요. 용어 정의 파트. 그리고 우리 지금 체크한 용어들, 요 용어가 앞으로 우리가 주로 쓰게 될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실 때 용어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제 이번 시간에 크게 이렇게 해서요. 이제 공시법의 개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적권 목차. 용어 정의 나왔는데 용어 정의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뒷부분 하겠습니다. 잠시 쉬다 하겠습니다.